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37분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39분 증권방송 시작해봅시다. 저는 매일경제TV 아침 출발 오늘의 증시 진행을 하고 있는 최임화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들 달아주시고 텔레그램에 가치투자클럽 많이들 회원가입해 주시고 무료입니다. 좋은 정보 소스들이 많고 오늘 기업 내용 중에는 그 가치투자클럽의 내용도 좋은 원천 소스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의 이제 뇌피셜, 나만의 이제 창의성을 부과시켜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 맞으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열악한 환경에 스튜디오도 없고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지난주 방송 우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주간 단위로 왔다 갔다 시장도 뭐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이번 주 초반도 좋지는 않았죠. 금리 이슈 때문에라고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금리보다는 뭐 심리적인 것들이 좀 많고, 심리는 시장 참여자들 모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주 후반에 조금 회복을 하는 듯한 느낌이고 3,000포인트는 일단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거냐? 크게 변할 건 없는데 좀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주요한 정책이 굵직한 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는 게 맞고, 주요한 정책은 미국의 경기부양책이죠. 뭐 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1조 9천억 달러, 2,200조짜리 부양책이에요. 부양책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어쩔 수 없어.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려야지 경기가 살아나고. 포인트는 아침에 방송에도 본방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앙은행이 치팅키, 게임 같은 거 해보면은 단축키라고 하나요? 치트키. 그래서 치트키. 그게 이제 약간 속임수는 아닌데 좀 단축을 하는 뭐 약간 그런 형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치팅, 블러핑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 게임을 하면은 블러핑은 내 패가 좋지 않아도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나의 연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맥락은 센트럴 뱅커라고 하는 중앙은행들, 특히 메이저 중앙은행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라고 하는 미국 중앙은행,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ECB 이런 데가 대중을 착각 속에 빠뜨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속아줘야 돼. 메타버스라고 하는 우리 그 개념으로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이 가상인지 헷갈리게끔 만들어요. 메타버스는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나 레디 플레이어 원, 그리고 서로게이트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은 저게 무슨 뜻인지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 삶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봐야 돼. 자, 이게 뭐냐면은 중앙은행 중에서 이제 ECB가 속임수를 줬어. 금요일 날. 그렇죠. 오늘이죠. 오늘 녹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어제 저녁, 엄밀히 말하면 어제 목요일 날 저녁이고, PEP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의 원문인지는 묻지 마세요. 찾아보세요. 팬데믹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 팬데믹 이머전시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겠지. 하여튼 PPP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월간 단위로 한 600억 달러씩 국채를 매입을, 600억 유로씩 국채를 매입해주는 프로그램. 국채를 매입해주면은 그만큼 돈을 반대적으로 풀어나가겠죠. 채권을 사들이니까.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고 돈을 풀어주고, 각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 같은 걸 담보로 맡기고 또 돈을 풀어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레포라고 레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PPP 프로그램에 600억 유로 정도를 2월 달까지는 샀는데 이번 ECB 정책회의에서는 그거 이상 안 사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 근데 라가르드라고 하는 ECB 총재가 나와서 사줄게. 더 사줄 거야. 돈을 더 풀어줄게. 우리가 더 빨리 사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를 더, 이게 없단 말이야. 얼마를 더 사줄게. 600억 유로치 사줬는데 이제 뭐 한 700~800억이나 뭐 1000억 유로씩 더 사줄게. 이게 없단 말이야. 그것이 뭐야? 그럼 얼마를 더 사준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채권시장 애들이, 참여자들이 채권을 던지려고 준비하다가 야, 사준대. 안 던지는 거지. 그럼 다시 또 사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금리는 떨어진다 그랬죠.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라 그랬어요. 외우라 그랬지. 그래서 유럽부터 이탈리아 국채 가격이 막 올라가더니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미국 금리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빵 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금리 때문에 시장이 약간 움츠러들었던 거를 좀 약간 해소시켜준다라고, 그렇게 치팅키라는 거짓말이야 사실은.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면 그거 한 다음에 나중에 미국 금리는 다시 올라갔어.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위로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손을 가지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 단기물
장기물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서버리는 바람에 이거를 밀려고 이렇게 너무 쓰면 안 된다고. 커브가 스티프닝해지면은 솟구친단 말이지.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 10년 이후 쪽이 막 올라가니까 이렇게 거부가 섰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내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또 같이 움직인 거야. 이념물도 튀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튀어. 근데 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얘는 잡아놨어. 얘가 또 다시 이렇게 올랐어. 그러니까 ECB가 이렇게 될 거야. 돈 풀어서 라고 했는데 미국으로 넘어가서 약간 되더니 아니야. 이게 다시 이렇게 했다고. 다시 이렇게 됐는데도 주가가 일단은 속았단 말이야. 속은 김에 그냥 갔어. 그러면 속으면서 표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바이든이 1조 9천억 달러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들 또 얼마를 할 거라고 추후에 나올 거야. 인프라 투자 얘기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주시장이 이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금리가 서서히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좀 빨리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얘를 좀 잡아두고 얘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단기를 팔고 장기를 사들이면은 금리 커브는 약간 이렇게 돼요. 금리도 올라가고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실적으로 받쳐주면은. 그래서 실적 장에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적응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이거 거래하다가 터졌습니다. 씨샤기들이 나를 속였어. 블러핑에 당했어. 그러니까 자, 근데 뭐 다음 주도 또 요런 뭐 커브 때문에 뭐 들쭉날쭉하지만 여기 단기물 쪽이 조금 빠르게 올라올 것 같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는 성큼 다가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풀잖아. 어마어마한 돈을 또 푼단 말이야. 너한테는 돈이 안 들어가겠지만 다 풀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소비자들한테 1,400달러 주고 주간 300달러 보조금으로 더 주고 그러면 그동안 지금 뭐해? 일단은 미친 듯이 뭘 살 거야. 먹고 사고 TV 사고 막 소비를 막 한다고 막 광분의 소비. 근데 이제 그런 소비가 생산으로 아직 연결은 잘 안 되고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나라가 주는 공짜 돈으로 일단 써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막 왜곡되게 막 휠 텐데 오늘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돼요. PPI가. 근데 CPI는 그저께 나왔는데 의외로 2월 달치는 낮았어. 낮을 수밖에 없지. 2월에는 막 한파, 뭐 폭설,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야 뭘 살 거 아니야. 걔네는 쿠팡 같은 게 없다고 지금 아직. 많이 발달되어 아마존이 있지만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못 가잖아.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막을 가로질러 가겠니. 하여튼 그래서 소비가 2월 달에는 조금 낮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낮았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 금요일 날 나오는 거는 내 개인적인 뇌피셜은 좀 높을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또 금리 들썩할 수 있는데 이미 금리를 한번 적응하는 관계에 주식시장이 적응했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은 다음 주도 매크로는 약간 좀 더 유화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유화적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이 양회를 끝내놓고 리커창 총리가 나와서 이제 미국하고 좀 화해하고 싶어. 그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그러면 알래스카로 와. 미중 고위급 회담 한번 하자.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만나든 그 얘기는 아직 없지만 근데 시진핑은 일단 한번 한국을 놨다가 갈 수도 있어. 만나더라도. 그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들이 오고 갔어요. 왜? 미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중국이 안 사줬잖아. 그래서 중국을 야야, 좀 일로 와 사줄게, 사줘. 야 우리 국채 사줘. 좋게 지내자. 뭐 약간 그런 뉘앙스들이 조금 엿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은 그래서 한국을 좀 방한하는 것을 서두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화장품이나 뭐 소비 쪽 게임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 다 아는 중국 소비주들. 또 한 번 더 조금 계속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북한을 눌러놓는 거지. 야씨 가만히 있어. 뭘 계속 준비했었거든 사실. 우리 한때 왜 빅텍이라고 하는 방산 쪽을 잠깐 봤는데 좀 들쪽에다 말았잖아. 결국에는 그 시세가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떻게 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세가 움직여다 말았던 건 북한을 좀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4월 한 15일이 북한의 태양절이기 때문에 4월 15일 정도까지는 좀 가만히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뭐런 어떤 통신이 오갈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시장 뭐 다시 조금 위쪽을 봅시다. 3,100 위쪽
정도. 그러니까 레인지는 3,000에서 3,200이야. 왔다 갔다. 그 중간에 3,100이 있잖아. 그걸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3,000이 한번 깨지는 바람에 오 이렇게 했는데 깨지는 기간이 오래되진 않았어요. 하루 이틀 깨지고 다시 올라왔잖아. 그러면 그걸 또 따라가 주는 게 맞고 이 본론은 중앙은행이 속이기 시작했으면 속아주는 게 맞다. 연준에 맞서지 마라. 뭐 달러같이 얘기할 필요 없어. 환율도 들쭉날쭉 막 난리 브루스야. 막 10원 떴다가 5원 가라앉았다가 또 5원 내려갔다가 또 7원 떴다. 또 환율이 그러면 안 됩니다. 환율이 그러면은 외환딜러들은 머리털이 다 빠져요. 몇 전에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손 놔버려. 자, 그렇고 이제 마이크로 이슈는 오늘은 사실은 마이크로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데 쿠팡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핫 이슈가 됐죠. 미국 시증시에 상장을 해가지고 덕을 많이 봤지. 그러면은 그런 유행들이 조금 한 번 더 올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마켓컬리도 이제 뉴욕 직상장 한다 그러고 마켓컬리 뭐 관련주 이렇게 하고 막 찾잖아. 그리고 또 한동안은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또 웃기지 않는 파평윤씨 테마가 등장을 하고 나도 처음 봅니다. 머리털 나고 파평윤씨 테마는 처음 보는 테마였어요. 좀 신선했어. 굉장히 신선했어. 뭐 어쩌겠어요. 그것도 시장의 한 부분이니까 뭐 전혀 무시할 필요는 없고 인지하면서 속아낼 필요는 있고 그냥 주식시장은 다시 또 랠리 쪽 강한 랠리가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상태. 가라앉아 버리면 종목이고 지랄이고 다 없다 그랬잖아. 없어요. 뭐 근데 이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뭔가를 찾겠죠. 그럼 가장 굵직한 주기는 그래도 펀더멘탈과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오스틴 팹은 3월 25일 날 수율 95%까지 끌어올리면서 재가동이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5월 달에 야 저거 5월이나 돼야 돌아갈 거야. 그리고 중간에 로스도 많이 나고 손실도 커라고 했지만 다 틀린 얘기고 빨리 재가동이 될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가능합니다. 특공대 보내가지고 자가격리 없이 바로 투입해가지고 다 돌리고 닦고 꺼내고 막 돌리고 웨이퍼 넣어 다 했어요. 돌아갑니다.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 지금 1분기 끝나가잖아. 3월 달이니까 1분기 실적이 야 저거 공장도 멈추고 반도체는 쇼티지라고 하는데 역풍처럼 이게 사주는 쪽이 못 사주니까 그러면 뭐 실적도 조금 떨어지겠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좀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주가가 좀 무거웠는데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랠리의 중앙에 설 수 있고 SK하이닉스도 제일 먼저 빠르게 올라왔고 예전에 얘기했던 삼성전자 11만 원 얘기를 했나요? 10만 원? 10만 전자 올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10만 원 이상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뭐 8만 2천 원이니까 사실 10만 원이면 그렇게 와닿진 않잖아. 대규모의 자금을 하시는 분 아니면 막 한 1,000억씩 막 삼성전자 사겠다. 그러면은 괜찮지. 근데 1,0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사봐야 얼마 되겠나? 1,100만 원 되나? 10몇 프로 되나? 1,000만 원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지 마시고 다른 작은 거 하세요. 네. 뭐 그 선택은 본인의 자유. 오늘 사실 기업 하나를 좀 깊게 보고 싶어서 개별주입니다. 쿠팡 상장 이슈와 그다음에 주주총회, 주총 시즌 이슈와 거기에 정치 테마 이슈까지 아주 짬뽕이 돼버린 회사가 하나 있어요. BGF인데 BGF 리테일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편의점 CU, CU를 운영하는 게 BGF 리테일이고 BGF 리테일의 지주회사가 BGF입니다. BGF의 이제 그 넷 에셋 밸류, 순자산 가치,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텔레그램의 가치 투자 클럽 같은 운영진인데 표 나갈 텐데 이 표에 나오는 내용은 가치 투자 클럽의 그 분석 내용입니다. 독창적인 분석 내용이에요. 어디 거 카피 뜬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순현금 및 금융자산 2,500억이 있고 투자 부동산은 취득 원가 기준으로 940억 원. 그다음에 이제 BGF 리테일이 지분이 30%가 있는데 그 30%를 다 쳐주진 않고 거기서 또 깎아요. 30% 할인해가지고 6,200억 원. 이제 숫자 계산기 더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비상장사 장법각 금액으로 900억 원. 뭐 그다음에 이제 사우스 스프링스라는 골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팔았거든요. 그게 1,500억 원. NAV라고 하는 나브, 뭐 넷 에셋 밸류가 1조 2천억 원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5,800억 원. 금요일날 주가가 좀 올라서 그러면 이제 넷 밸류하고 현재 주가하고의 괴리율을 보면은 110% 이상. 반토막이라는 얘기예요. 예, 주가가. 예전에 우리 항상 많이 얘기했던 100만 원 현금
들어있는 지갑 50만 원에 팔면은 우리 김민지 PD는 안 산다고 했던 거. 그 비유 많이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있는데도 싸단 말이지.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쿠팡이 상장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의 그런 소매 유통 쪽을 외국인들은 굉장히 독특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온라인 주문을 하고 뭐 편의점에 가고 그런 쇼핑 행태가 굉장히 독특한 거지.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내니까. 그런 것도 이제 BGF 리테일 뿐만이 아니라 그 모회사인 BGF도 그렇고, BGF 리테일 CU는 편의점은 코로나 때문에도 사실 수혜를 좀 받지만, 코로나가 이제 조금 완화되고 백신이 보급되면서 마스크를 벗고 아까 사람들 막 돌아다녔잖아. 그러면은 편의점에 많이 가서 이제 거기 왜 야외에 좀 앉기도 하고, 지금은 방역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라면도 먹고 거기서 취사 이렇게 간단하게 하잖아요. 젊은 층들은. 저도 많이 합니다. 삼각김밥 먹어요. 네. 그래서 그런 수혜도 되고, 그 다음에 사우스 스프링 골프장 1,500억에 팔았다고 했지. 그거 기타 등등 해갖고 현금이 한 4천억 들어와요. 4천억 원 가지고 뭘 할까? 뭔가 분명히 할 겁니다. 하겠지. 뭐 IT를 하나 하지 않을까? 근데 S전자하고 뭐 이렇게 모르겠네. 비상장 기업 아까 에코바이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코바이오가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편의점에 일회용기가 요즘 계속 문제가 되잖아. 뭐 플라스틱 빨대도 그렇고 도시락 케이스도 그렇고, 그런 친환경 용기들을 다 이제 바꿔야 되는데 자회사인 에코바이오 거를 다 전면으로 교체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주총회 시즌인데 26일이 대부분 우리 상장 기업들 주주총회가 몰려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한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회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안 해. 만약에. 그러면은 주발린이 만약에 주주야. 짜증 이빠이야. 짜증 뭐 왕창이지. 그러면 회사 찾아가서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내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전화할 수도 있고, 주총장에 가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지. 이번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3% 룰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BGF 리테일의 대주주는 70%를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감사를 선임할 때는 3%의 그 주권밖에 행사를 못해요. 그게 3% 룰입니다. 상법 개정상 이번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는 아마 들고 일어나는 소액주주들이 내 주가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당신들의 무책임함, 배임까지는 아니고 방임에 대해서 막 일어날 거라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 가치투자클럽이 전해준 펀더멘탈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섹시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나의 뇌피셜을 덮어 씌웠을 때 그냥 뇌피셜입니다. 카더라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들으시면 되고,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BGF 리테일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많습니다. 홍석조라는 분이 등장해요. 홍석조는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의 친동생입니다. 홍석현 회장도 BGF의 지분이 약간 있습니다. 홍석조 회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하버드 대학원을 나와서 검찰청 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 검사장 출신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면 또 뭐가 더 있겠죠. 여기 이제 홍라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홍라희 여사는 고 이건희 회장의 사모님이죠. 그 밑에는 또 이재용 부회장이 있습니다. 궁극으로 몰리는 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아까 예전 관상을 얘기하고 파평윤 씨를 얘기하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정치적인 편향을 두고 싶지는 않고 항상 중립적이고 이기는 편이 우리 편.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여기 나중에 자료로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신경도 안 써. 안 써? 그래. 항상 저는 중립성을 띠고 합리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경제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에 집중하죠. 근데 워낙 주식시장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대선 모드로 들어가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선거 관련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카더라 통신을 통한 무슨 파평윤 씨의 뭐 이거는 좀 너무 웃긴 얘기였고, 근데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맥락이 지금 그렸던 그 등장인물들 얘기했잖아요. 결국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윤석열 전 총장은 대권 레이스에 어떻게든지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실 것 같아요. 킹메이커가 됐던, 킹이 됐던, 광해라는 영화가 있나요? 왕이 된 남자.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저 왕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왕을 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킹메이커라는 것도 등장하고 그런 라인이 지금 딱 보면 구축되지 않나요? 느낌적으로. 내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면은 지금 상당히 심기는 불편합니다. 이 기업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좀 영어의 몸이 되어 있잖아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한 심기 불편함. 뭐 나와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이제 구조를 막 쳐내겠지. 안 들어간다고 했던 새끼들 다 쳐낼 거야. 그 이제 내부의 정보 라인들이겠지. 뭐 기조실은 없어졌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고.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뭐 찾아보시면 다 대부분 나오는 것들 사설들도 요즘 나와요. 그래서 중앙홀딩스의 홍석현 회장이 분명히 움직이는 것 같고 그 중부에는 이제 BGF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정치 테마라는 거를 선호하지도 않고 뭐 언급도 잘 안 하는 편이려고 하는데 하나의 시장 일부분이니까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잡혀가면 어떡해. 나는 이걸 팔아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의 뇌피셜이라고 하는 생각을 얘기해 줄 뿐입니다. 자, 그리고 3월 20일 날 우주 테마가 또 있죠. 그 전에 이제 주말에 이제 뭐 지금 이미 보도는 나왔어. 사실 우리 본방에서 얘기했지만 뭐 BTS 3월 14일 날 그래미 어워드 몇 개를 탈지 모르지만 많이 타면은 또 한번 센세이션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뭐 월요일 날 이미 당장 나올 재료이기 때문에 아침 개장 때는 뭐 우린 이거 금요일 날 로딩이잖아, 저녁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그건 지나가고 그러면 3월 20일 날 항공우주 테마가 또 하나 등장하죠. 차세대 주경위성을 우리 거 만들어가지고 발사체에 실어서 여기서 쏘면 좋은데 러시아에다가 또 수탁을 합니다. 러시아 기지에서 쌓아 올려요. 이거의 사실 핵심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예요. 한국항공우주하고 항공우주연구소가 합작한 형태야. 근데 기술이나 이거는 물론 연구하는 국책기관인 항우연이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항우연이 했겠지. 근데 물리적으로 뭐 조립하고 막 이거 위성을 만든 거는 다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만들었는데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은 누가 뜨느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뜹니다. 그 회사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주인공은 저쪽에 앉아 있는데 여기서 뜨는 거지. 이게 최이마의 39금 증권 방송인데 주발린이 더 인기가 있는 거지. 하여튼 본 주객이 전도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한국항공우주 카이라는 회사의 제일 답답함은 방산 있죠. 그러면 뭐 보도하려고 그러면은 국방부하고 정부에서 비밀 때문에 음지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때문에 조용히 있어. 이런 게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그 KFX 같은 뭐 그런 헬기나 이런 게 시제품이 나와야지만이 보도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주에 관련돼서 뭘 얘기하려면 항우연이 조용히 있어. 우리가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여야 되거든. 왜 꼭 그래야 될까? 공무원 틱한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 사회의 병폐입니다. 들으시는 공무원들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LH 사태도 터지고 그게 요번에 터질 게 아니라 옛날부터 다 인지하잖아. 있었겠지. SH는 뭐 안 그렇겠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뭐 소송 건해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단점은 그거, 국책이나 우주에 대한 거, 또 한 가지 또 뭐 있을까? 뭐 민수기에 대한 것도 대회사가 이제 보잉이나 이런 데가 클라이언트인데 보잉 뭐 요번에 좀 이제 회복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홍보를 하고 싶어도 아주 주인이 대주주가 수출입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수출입은행이 야, 그 뭐 하고 싶겠니? 근데 만나봤어. 카이는 직접 존경하는 안현호 대표도 뵙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부사장님부터 해서 뭐 많은 분들 임원 직원들을 뵀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이 회사는 진짜 이 3조짜리 회사가 아니라 그 사천에 가보면 땅 부지하고 건물 뭐 그 항공기 조립하는 데부터 해서 그 시설들 기술력 미니멈 10조 이상이야. 그거 세팅하려면은 적어도 10몇 조는 들어가야지 그걸 세팅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3조 받아. 회사 이 시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는 정말 장기로 보는 나의
자식한테 한번 물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도 달 착륙 얘기할 수 있거든. 한국인 최초로 달에 보낸다. 유인 왕복선. 이 얘기를 왜 못해?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그 언론 플레이를 주인이 있는 회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는 너무 잘하는 거지. 김승현 회장님 이하 김동관 전무부터 해서 이런 라인업을 잘 잡아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부럽기도 하고 카이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세츄에가이나 인텔리안 테크나 뭐 몇 가지 그런 위성 관련된 이슈들의 회사들의 주가는 막 날아가는데 카이 주가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나는 진짜 언젠가는 내가 고시를 하고 난 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고시라는 건 여러분들께 알려야지. 나 이 주식 삽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정규 방송에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주식입니다. 하여튼 그건 좀 장기로 좀 보시고, 근데 3월 20일 날 그 차세대 위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쏘고 나서 성공하면은 보도는 또 쭉 나올 겁니다. 근데 진짜 주인공은 한국항공우주인데 시장의 평가를 받는 시세의 선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선도할 것 같고. 새로 상장된다는 항공기업 거기는 별로예요. 대놓고 거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내가 말하는 거는 다 스크럽. 우리의 연합을 이뤄서 국민 주식들이 태어나서 우리는 달로 갑시다. 이런 아젠다를 정책적으로 이번 정권에서는 좀 기간이 좀 짧으시니까 힘들고 다음 차기 주자들은 이런 거 내놓으면 좋지 않아? 너무 멋지지 않을까? 난 정치로 나가야 되나? 우리 형님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업은 인크로스는 자주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면 뭐 어차피 다른 거 막 해봐야 뭐 잘 안 되고 하니 보던 거나 보고, 물론 주가는 다 밑으로 꺾여 있을 수도 있고 동국제약도 좋게 늘 보고 계속 봅니다. 언젠가는 아니라 멀지 않은 시간에 좀 저기가 있을 것 같고, 인크로스도 마찬가지로 저는 좋게 봅니다. 쿠팡이 지금, 근데 쿠팡 얘기해줬지. 로켓 테마주라고. 그러니까 우주 테마잖아. 로켓 배송이니까. 아침에 본방에 얘기할 땐 반응 좋았는데 이게 리바이벌 하려니까 좀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우주 관련주로 평가받아서 시가총액이 장중한 때는 100조를 찍고 지금 80조로 끝났지만 이게 스페이스X하고 시가총액이 똑같았었어요. 80조에서 100조 왔다 갔다 합니다. 스페이스X가. 거기하고 쿠팡하고 같아졌으니까 같은 우주 테마야 라고 우리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 거기에 앞서 뭐 BGF라고나 하는 작은 기업을 봤지만, 인크로스도 실제 쿠팡이 밸류가 80조 원을 시장에서 평가받는다면은 인크로스도 한 8조 원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4천억이거든. 그러니까 안타까운 회사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 받읍시다. 주발린. SK 샀어요? 청약했어요? 청약. 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의미가 있을까? 선주 받으면 거의 10만 원은 멀지 않아요? 안 그럴 수도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는 다르지만 아무도 몰라. 누구나 다 지금 따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게 누구나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세가 꼭 그렇게 안 되더라고. 18일 날 상장인가 그럴 거야. 목요일 날, 다음 주. 근데 봐야 됩니다. 그런 수고로운 번거로움에 비해서는 실익이 별로 있을까 싶어요. 쿠팡도 마찬가지로 상장한 다음에 100조 찍고 좀 이렇게 그 실제 서학개미들 이게 거래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인가 됐을 거야. 11시부터 안 되고. 그러면 막 눈탱이 막 이라고 했는데 먹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 다 똑같이 하면은 별로 저기예요. HMM. HMM. 이 궁금해요. 현대상선. 왜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는 운임지수, 선박 운임지수라는 게 있어요. BDI. 대표적으로는 발틱 드라이 인덱스 이렇게 해요. 건화물 운임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탄, 뭐 철광석, 뭐 스크랩,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젖어 있지 않은 것, 젖어 있는 액상은 석유, 가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곡물이나 이런 건 드라이 하잖아. 건조하단 말이야. 그런 거 옮기는 지수의 그 운임 지수가 BDI인데, 그것도 배 크기별로 쭉 나눠져요. 케이프 사이즈, 수프라맥스, 파나맥스, 어떤 게 제일 큰지 모르겠네. 헷갈리네 또. 하여튼 요거 세 가지야. 예. 파나맥스, 수프라맥스, 케이프 사이즈가 맨인가? 핸디 사이즈. 몇 톤별로 쭉 나눕니다. 그거를 이제 앞에 글자 따갖고 BCI, BSI, 뭐 BPI 이걸 다 합치고 평균 내면 BDI가 나와요. 근데 요점은 뭐냐면 이 지수들이 다 올랐다는 거. 운임지수가 올라간 거야. 막 올라갔어. 그러다 보면은
해운사 선사들은 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용선에서 그러니까 빌려서 쓰든. 그러면 비용을 많이 받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를 못 움직이지만 배로는 막 실어다 날라야 되거든. 그리고 한때 유가가 작년에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기름은 퍼내는데 어디다 실어놔? 유조선에다 실어가지고 배를 위에다 띄워놔. 해상 위에다가. 그러면은 그 유조선들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것 때문에 또 그 순차적으로는 건화물들까지도 배를 막 용선에서 써야 되는데 나중에는 없어가지고 이러다 보니 운임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H&M, 펜오션, 대한해운 이런 회사들 주가들이 다 반응을 했고 H&M은 특히 더 좀 빨리 반응했고 펜오션은 그 수급 이슈 때문에 이 블락으로 딜 돌린 바람에 한번 꽝거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H&M이 더 올라가냐고? 경제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아. 올해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거는 작년에 갭 엉망이었잖아. 고용, 생산성 다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면 기저효과. 올해는 작년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높아 보인, 이만하게 보이는 거야. H&M도 옛날에는 너무 안 좋았겠는데 갑자기 좋아지니까 이만하게 보이고 이만해 보이니까 주가는 이만해지는 거고. H&M은 그래서 꾸준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판기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BGF. 자판기가 임시로 뭐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특례가 뭐 돼서 화장품이나 아니면 샐러드나 이런 뭐든 게 할 수 있는 할 수 네. 있다고. 그게 규제가 풀렸대요. 그럼 뭐 일본처럼 되겠죠. 일본은 자판기에 뭐 자판기의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다 팔고 깎은 과일도 팔고 요즘은 뭐 그럼 필요한 것들이 그만큼 이제 소량으로 구매하는 1인 가구들한테는 굉장히 효용성 있겠지. 근데 자판기 관련주라고 하는 거는 좀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자판기 만드는 게 대단한 기술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약간 냉동이나 뭐 그런 냉장 기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진단을 해가지고 그게 된대요. 자판기에. 한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은 좋아. 화장품에서. 그다음에 프리미엄급 화장품들은 괜찮아. 근데 브랜드의 회사들은 중저가들 옛날에는 뭐 네이처 리퍼블릭이나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들 쓰던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중국산들이 너무 이걸 빨리 쫓아왔어. 반도체는 아직도 못 쫓아오지만 화장품은 뚝딱 만듭니다. 스마트폰 뚝딱 만들어요. 어셈블리 하는 거는 중국 끝장이지. 반도체만 유일하게 지금 못 쫓아오고 있는 걸 뿐이지. 그래 화장품은 이 중저가 브랜드는 땡 하이엔드급 뭐 아주 고가들 그런 거는 조금 오히려 소비 회복에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원료 만드는 콜마나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좋아요. 화장품 뒤에 다 까봐. 다 코스맥스에 거의. 뭐 닥터 자르트 같은 것들 이렇게 까보면은 뒤에 다 코스맥스야. 하락장이랑 조정장이랑 구분하라고 했는데 그거 구분해서 어디다 써요? 하락장과 조정장을 구분해서 어디다 쓰냐고? 구분하는 게 좀... 야, 이거 참신하다 그래야 돼 질문을 아니면 황당하다 그래야 돼. 조정은 상승에서도 조정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요걸 조정이라 그러고 하락장에서도 조정이 있어요. 하락장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반등하는 걸 조정이라 그래. 하락장에서는. 근데 조정의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지. 상승 하락이라고 쳤을 때 중간에 이렇게 약간 손이 이제 안 되는구나. 어떻게 야 꼬인다 야. 이해할게. 이렇게. 근데 이게 추세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지. 조정은 짧잖아. 근데 추세는 길어. 그러면은 아까 어떻게 돼? 상승장에서 조정은 사는 거. 우리가 이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게 맞지, 그지? 근데 하락장에서의 조정은 팔아야 되겠지. 추세가 하락 추세. 그러니까 하락장과 조정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트렌드를 구별하는 거는 우리 함께하면 늘 얘기해 주잖아. 변했어. 뭔가 좀 이상해. 좀 심각해. 그러면은 접으면 됩니다. 그때는 접으면 됩니다. 접는다는 거는 뭐 다른 거를 막 고려하든지. 지금 내가 얘기했죠. 트렌드 꺾였어요. 땡 끝. 뭐 이건 아니라는 거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올라가야 될 것들이 남아 있다고. 크게 올라가야 될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마시고 잘 찾으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텔레그램 가치 투자 클럽
돋보기도 해주세요. 돋보기 10,000명 넘어가면 뭐 해야 되겠대요. 자꾸 강박한 점으로 지금. 돋보기 가치투자클럽. 아까 얘기했지만 가치투자클럽의 이 내용들이 참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텔레그램 가치투자클럽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해보시면 될 겁니다.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